자, 그럼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모디파이의 기능, 실질적인 사용 방법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될 만한 부분들만 집어서 조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시는 3교시까지의 제일 메인 핵심 기능인 간단한 모델링 연습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방금 연습했던 이 데이터는 잠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상단에 New Design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에 New Design을 클릭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는 것도 그대로 작업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겠지만 작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꼭 세이브를 한 번씩은 진행을 해 주세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꼭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 자주자주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의 프로젝트로 잘 저장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꼭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꺼내다 쓸 수 있게끔 작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고 편하게 꺼내다 쓰실 수 있겠죠. 시험에서는 오프라인 모드라는 것을 나중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수업 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항목인 세이브 꼭 잊지 말고 사용을 하시라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끌 때도 꼭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거 세이브 할 거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Automatic Save on Close라 그래서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X 버튼을 꼭 누르고 데이터를 끌 때 자동으로 무슨 데이터든 간에 전부 앞으로도 계속 저장하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잘못 체크하고 내가 끌 때마다 세이브가 자꾸자꾸 넘어가시게 된다면 우측 상단에 개인 계정 항목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프리퍼런스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메뉴 프리퍼런스 항목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이 프리퍼런스 항목에서 상단에 유저 랭귀지부터 쭉쭉 시작을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오토매틱 버전 온 클로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체크 항목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선생님께서 잘못 체크했다면 여기에 체크를 풀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이 가능해지시겠죠. 그래서 OK 하고 나가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실수하지 말고 나중에 개인 설정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있는 모디파이 기능의 프레스 풀 그리고 필렛 챔퍼들 마음대로 사용해 보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크리에이트에서 박스 하나만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데이터를 원하는 데에다가 마음대로 소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기준으로 소환을 해볼게요. X, Y축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바닥이 잘 선택이 되실 거고, 우측 상단에 뷰큐브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 이 박스라고 하는 크리에이트의 기본 도형 소환하는 이 기능들은 기능들의 스케치 기능을 잘 알고만 계셔도 어떻게 그리는 방법인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얘는 투포인트 렉탱글을 그리는 방법과 이 박스 소환할 때 제일 첫 번째 클릭하는 방식이 동일하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을 대각선상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박스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익스트루드와 동일한 비슷한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치수를 정확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원래 그냥 소환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은 직접 바꾸시면 되는 기능. 그래서 얘도 뭐 50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캡티가 전체 치수 마음대로 이 메뉴 안에서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저는 50에 50에 50짜리 정사각형을 한번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join, cut, intersect, new body, new component라고 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값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건 뉴바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뉴바디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뉴바디가 아니라 만약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었고 그 데이터 위에다가 내가 이러한 형상을 살짝 겹쳐진 상태로 만들어 놨다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박스를 하나 더 소환을 해보는 거야. 똑같이 동일한 바닥에 겹쳐지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바로 겹쳐지게 되면 크리에이트에 있는 모든 돌출하거나 리볼브, 회전하거나 스윕, 따라가게 하거나 로프트, 다른 면상에 있는 다른 도형을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기능의 공통적인 특징 사항이 겹치면 자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뉴바디가 되고요. 완벽하게 붙어있는 상태로 돌출을 하게 되면 조인이 돼요.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같은 이런 수식의 속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작업하실 때 여기에 있는 조인, 컷, 인터섹트 정도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으로도 가능하니까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잘리거나 겹친 부분만 남기거나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로도 데이터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박스 하나를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 주셨다면 이 박스에다가 모서리 한쪽에 필렛을 10mm 정도만 부여를 해 보세요. 단축키는 F가 필렛의 단축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단축키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 필렛을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부여를 하시고 데이터를 이쪽과 이쪽으로 내가 돌출을 시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면을 평면을 잡기 때문에 곡면은 선택이 안 되고요. 평면으로만 잡으실 수가 있고 돌출을 할 때 내가 선택한 이 평면에 퍼펜디큘러, 직각 방향으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뽑아내주는 기능이 익스트루드였죠.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지만 모디파이에는 익스트루드와 정말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odifies, the selected geometry using offset, extrude, or fillet commands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어가 간단하게 적혀 있을 텐데 저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지오메트리의 면을 선택하시거나 했을 때는 offset, extrude의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혹은 선인, 엣지나 이런 부분에 꺾인 부분의 엣지 같은 거를 혹은 곡면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그 곡면에 필렛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섞여 있는 툴입니다. 프레스 풀은 엣지를 잡을 때는 필렛이 되고요. 면을 잡았을 때는 옵셋 페이스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선택하시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엣지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필렛으로 바뀌어서 기능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프레스풀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면을 잡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옵셋 페이스라는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프레스풀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제가 익스트루드라는 기능 혹은 지금 박스를 소환했을 때 집어넣었던 그 치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치수의 속성을 늘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50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은 여기에 있는 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작 위치가 0이 되죠. 근데 오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은 이 기능을 이 면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50mm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서부터 얘를 50 뺐었고 여기에서부터 늘릴 거야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익스트루드라는 기능과 다르게 얘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지만 프레스풀은 이 속성 전체를 잡아 끄는 속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차이가 조금 존재한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정면에 있는 이 면을 선택하시고 늘렸을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50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여기도 100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특성 값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모서리에 있는 이 둥근 부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똑같이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옵셋 페이스에서 곡면도 마찬가지로 필렛이 이미 들어간 부분은 옵셋 페이스라는 기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큼 이런 식으로 필렛 추가적으로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수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도 많이 쓰냐면 쉘이라는 기능 아까 배우셨어요. 그렇죠? 쉘이라는 기능을 토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껍데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여기에 있는 안쪽과 여기 뒷면을 잡아서 선택한 면 빼고 다 지우고 선택한 면을 지운 다음에 남은 면에다가 껍데기 두께를 부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과 뒤를 선택하시면 이런 껍데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안쪽에 뭔가를 끼우고 싶을 때 그걸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조립이라는 단계에서는 공차라는 개념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차가 서로가 간격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 여기 데이터 안쪽에 똑같이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케치할 때 바디의 면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셨었나요?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바디의 평면도 선택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죠. 바디의 평면을 선택하시면 그 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지 않아도 영역을 이런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스케치를 한 것처럼 선과 점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태로 데이터를 익스트루드 해서 똑같이 돌출을 이런 식으로 시키실 수도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디가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항목이 조인이라는 항목으로 바뀌어 있죠. 이 항목을 그럼 나는 새로운 바디로 안쪽에다 집어넣을 거고 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뉴바디라는 항목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데이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디도 두 개가 되면서 작업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보면 조인이 아니라 뉴바디로 바꾸면 데이터가 바디가 두 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걸 빗대어 설명을 했을 때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기능사 실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부분의 해결이 제일 문제인데 데이터에 오차 범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1mm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됐을 때 차근차근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사이에 있는 오차 범위를 학생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지 않으시면은 조립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리고 그 기계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출력을 하는 건지 혹은 아니면 소재는 어떤 걸 쓰는지 그 소재는 소재 특성상 출력을 할 때 데이터를 만약에 만들 때 오차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사이의 틈새가 상당히 계산적으로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3D 프린터에서는 0.1이라는 오차 범위를 기본적으로 기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오차 범위 이상의 치수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0.1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0.2보다는 크셔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연기요소 0.1을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 제가 아까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렸다시피 눈동자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 속에 들어가는 거, 밖에 나가는 게 다 보이시죠?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는 이 녀석한테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을 여기 옆면을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이 프레스 풀은 면을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옵셋 베이스 기능을 활용하시는 거죠. 안쪽으로 조금 줄이게 되면 원래는 스케치에서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케치의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 나눈 데이터를 돌출해서 만드는 영상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마이너스 1mm 정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오차 범위가 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얘를 뽑아서 이쪽에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쓰는 게 offset face라는 기능인 press pull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그럼 modify 기능에 이번엔 shell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벽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학생 여러분들께서 벽 만드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원하는 면을 잡으시는 거예요. 원하는 면을 잡을 때 특히나 이렇게 면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면이 나는 덩어리로 떨어진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걸 쪽 부분만 구멍 뚫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체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쉘이라는 기능에는 면이 한 번에 잡히는 것밖에 사용이 보통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번에 잡히는 걸 풀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탄젠트 체인을 꺼주시면 돼요. 탄젠트 체인을 끄신 다음에 원하는 면만 잡아서 이런 식으로 두께를 부여하실 수도 있겠죠.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내가 원하는 데는 선택하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와 이 부분만 뚫거나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쉘이라는 기능이 남은 껍데기의 두께를 부여하는 기능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은 게 쉘을 계속해서 복수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 퓨전 360에서 기능은 이 하단의 히스토리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싶으신데 똑같은 기능을 또 눌러서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또 주면 남은 껍데기에 한 번 더 쉘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형상 안쪽에 얇게 구멍이 한 번 더 뚫린 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얇게 얘가 케이스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데이터가 껍데기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히스토리에 셀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얘를 면을 생성을 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절대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추가로 계속 사용해서 수정하시면은 꼭 에러가 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하단에 있는 히스토리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치수를 변경하시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부위에 뭐 필렛이나 템퍼 아니면 기타 기능들을 활용을 하셔서 데이터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부위 전체적인 너비 값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둥글게 파는 느낌으로도 제작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쪽과 이쪽에도 필렛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둥근 느낌의 형태도 얻으실 수가 있겠죠. 필렛과 챔퍼만 적절하게만 사용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은 데이터를 편하게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안쪽에 쉘이라는 데이터로 부여를 했을 때 필렛을 주시게 되면 주의하실 점은 안쪽에 꺾여 있는 부위도 있고 바깥쪽에 꺾여 있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부분 때문에 꺾여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쪽이랑 바깥쪽을 함께 계산하시는 게 좋고 두께의 계산은 안쪽이 20조 쓰면 여기에 5mm라는 오프셋 값이 들어갔으면 5mm 크게 필렛을 주셔야 일정한 두께 간격으로 라운드가 말리게끔 데이터를 부여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한 30 정도 주게 되면 안쪽이 둥글게 저렇게 말리게 되고 이쪽은 35 정도 느낌으로 주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적으로 천천히 데이터 수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내가 원하는 둥근 느낌이 한 번에 생기는 게 확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단순하게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이 데이터 모디파이 기능에서 조금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늘려보고 싶다. 이러시면 프레스 풀로 난 얘 길이를 좀 늘려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게 다 늘어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쪽만 가지고도 이렇게 늘리는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기능 수정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수정하셔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둥글둥글하게 뭔가 필렛을 주시거나 이런 부분의 안쪽 엣지까지도 선택을 잘 해보시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말리겠죠. 여기는 크게도 말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선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완벽하게 안쪽도 둥글고 여기 있는 구멍도 둥글고. 그래서 이 전체 지름의 반지름 값인 레디우스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완벽히 둥근 원도 한 번에 필렛으로 이렇게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서 어렵게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스펠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구멍까지도 한 번에 생성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있는 기능인 다른 리볼브나 혹은 스윕이라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이 데이터 밑에 있는 모양을 내 마음대로 한 번 더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조금 더 재밌는 스케치 기법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리볼브라는 기능을 주시게 되면 리볼브라는 기능은 축을 잘 선택하시면 그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엑시즈를 제가 이쪽으로 잡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되겠지만 각도를 변경을 해서 적당하게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만 데이터를 조금씩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만 또 작업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추가로 늘려볼 수도 있고 재밌는 모양이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잘 조절하게 되면 형태를 특이하게 제작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각도를 45도씩 조금씩 꺾어서 작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 내부에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부에 있는 형태마저도 이런 식으로 같이 변형이 되면서 꼬불꼬불하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의 속성을 그대로 늘려보겠다 하시면 프레스 풀로 여기에서도 늘리는 작업이 또 다시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페이스, 리볼브의 프레스 풀 기능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리볼브의 프레스풀 기능이 남겨져 있어서 조금 더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프레스풀 기능이 적용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느낌으로 주겠다 하시면 이 느낌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익스트루드 기능 한 번 더 사용해서 쭉 빼게 되면 데이터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되는 거죠. 기초 기능만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손을 풀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축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이렇게 바디를 회전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조금 에러가 나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느낌의 데이터 모디파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그냥 굳이 뭐 도면이나 스케치를 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 제작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단지 플스 풀과 필렛, 챔퍼 이 기능과 쉘 기능만 활용을 해서도 이것만 활용했는데도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를 막 변형해서 제작하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연습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마지막으로 꺾인 이런 부분도 필렛을 주시면 여기마저도 이제 둥글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 수정이 되면 훨씬 깔끔한 데이터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는 너무 꺾여 있어서 필렛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내부를 보고 싶으실 때는 지금 이 데이터의 반절을 자르면 제일 좋은데 지금 박스를 제가 마음대로 소환을 하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중심에서 좀 벗어난 축에 오리진의 X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완벽히 자르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플립 바디의 스케치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이거를 반을 쪼개서 뚜껑처럼 반반 열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면의 평면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위쪽에 여기 평면을 조금 남겨놨었는데 이 면에다가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이쪽 면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면이 선택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확한 절반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구속 조건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쪽에 미드 포인트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미드 포인트가 잡히는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늘려주시고 라인을 그냥 겹쳐놓게끔만 조금씩 그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큼만 그려도 실질적으로 아까 자를 때 제가 도구를 쓰는 걸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이만큼을 그려줘야 이 데이터의 라인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자를 수 있는 스케치가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익스텐드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그려도 라인을 끝까지 늘려줘서 이 데이터를 전체 자를 수 있는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일단 탑에다가 스케치를 잘 해주시고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나가시게 되면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스플릿 바디 한 번만 더 클릭을 해보시고 바디 선택을 먼저 하시고 스플리팅 툴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 있는 제가 그린 조그마한 라인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전체를 완벽하게 늘려서 잘라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늘려서 절단을 하시려면 필수적인 게 Extend Splitting Tools를 체크가 꼭 돼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잘라서 두 개의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스케치를 너무 부족하게 그렸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해주시면 잘리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 모양대로만 절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잘리기엔 역부족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잘리지가 않고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방지하시고자 보통은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데이터를 자를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절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데이터가 지금 벌써 이런 식으로 자른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내부의 길이 제가 그냥 필렛, 템퍼, 쉘, 프레스 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와 리볼브라는 기능만 활용을 해서도 안쪽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박힌 속이 텅 빈 데이터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면을 조금 보고 그 데이터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모델링 연습을 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모디파이 기능을 적용을 해서 수정하는 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쓰실 때
제가 웬만하면 스케치를 한 장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웬만하면 알려드릴 거예요. 스케치를 한 장으로 해석을 하면 장점이 필기 시험을 보실 때 시간 단축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그 스케치 방법은 정답이 딱히 없는 게 맞습니다. 모델링에는 정답은 없지만 연습을 한 장으로만 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히스토리가 깔끔하게 정돈이 되고 그 정돈된 히스토리를 토대로 데이터를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해석하고 다시 한 번 더 모델링하는 걸로 연습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교시가 끝나기 전에 스케치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일단은 준비된 데이터의 예제를 잠깐만 보여드리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의 형태를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화살표의 형태를 그리실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선의 해석과 그 형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걸 투상도법이라고 하는데 투상도법의 삼각법을 읽는 방법, 그러면 기호에 대한 이해도 그런 거를 아셔야 되겠지만 모델링에서 중요한 건 투상도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치수와 이 모양을 보고 실제로 모델링에서 들어가는 기능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델링을 하실 때 내가 화살표를 보고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순서로 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계획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로 모델링이 진행이 돼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좀 더 빠르게 모델링이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건 이 데이터를 보시고 나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릴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의 스케치를 잘 보시게 되면 치수가 전체적으로 잘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치수가 잘 존재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가는 일점세선이라 그래서 중심선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중심에 대한 좌우 대칭에 대한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좌우 대칭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형태는 완벽한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기능으로 생각을 한다면 좌우가 대칭이니까 저희가 스케치에서 배웠던 구속 조건으로 이해를 한다면 상단에 있는 컨스트레인츠의 시메트리가 되겠고 내가 저 데이터를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싶다면 크리에이트의 미러라는 기능이 아마 반절만 만들면 반대쪽을 복사해주는 기능이니까 지금 이 형태를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반절만 그릴 거니 중심선이 필요하겠고 중심선이 있어야지 미러를 할 수 있고 그럼 그 중심선을 어디를 중심으로 그릴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리진의 중심에 꼭 스케치가 걸려 있으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구속 조건을 100%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걸 걸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리진의 중심에다가 걸고 스케치하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지 자꾸자꾸 이 오리진이라는 녀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기능을 기억하시고 데이터를 스냅을 걸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당장에 빠르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형상을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제일 테두리에 있는 이 포인트에서부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필렛 들어가니까 셋, 그리고 넷, 다섯, 여기 필렛 들어가죠? 여섯이죠. 여섯인데 여섯의 필렛이 반이 끊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중심선에서부터 반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R값이에요. 이런 R값이라고 하는 라운드가 들어간 이 필렛은 이건 기능으로 따지면 필렛이고 한국말로 얘기를 한다면 못깎기가 됩니다. 못깎기. 못깎기와 못따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r이라고 하는 값에 3이라고 들어가는 이 부분은 절대로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스케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터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었죠. 필렛과 챔퍼는 스케치에서 줄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동일하게 R3이라는 이 값은 스케치에서 주는 경우가 있는 거고 모델링에서 주는 게 대다수 한 9할 정도는 훨씬 편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R 값은 모든 챔퍼 C라고 되어 있는 챔퍼 값은 스케치에서 들어가 있다면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3차원의 데이터가 완성되어 있는 걸 평면에서 프로젝팅이라고 하는 투과되는 방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 면에 있는 선을 그대로 딴 거라서 이 R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먼저 이걸 그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 데이터의 선만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의 선만 해석하실 때는 어떤 방식이 좋냐면 데이터의 선에 지금 보면은 중심선이 있고 반절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로 선을 해석하실 수가 있고 중심선까지 총 5개의 선이 되겠죠. 이 중심선의 5개의 선까지를 그리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이 화살표의 도면을 받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되고 실제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도 제가 라인으로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스케치를 해보면 지금부터는 치수를 먼저 대입하면서 스케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대충대충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막 그려놓고 구속 조건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스케치와 모디파이 그리고 모델링 기능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충 그냥 막 이렇게 화살표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중심선부터 데이터 쭉쭉쭉 넣었을 때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데이터 스케치는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치수가 있는지를 그 다음부터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 치수라는 건 여기에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세로의 높이는 70mm가 지금 존재하겠지만 가로의 높이는 여기에 지금 가로의 너비는 이쪽에는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스케치를 보면 85라 그래서 얘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85mm라고 해서 두께와 85mm의 전체 너비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가리키는 이 선은 중심선은 오리진에서부터 포인트 스냅을 걸어서 85mm로 기준을 잡아놓고 스케치를 미리 걸어놓게 되면 지금 학생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를 할 때 제가 구속 조건 100%가 걸리면 검정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선이 하나가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85라고 하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양쪽에 있는 모든 포인트도 검정색, 이 선도 검정색으로 바뀌는 스케치가 하나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구속이 걸리는 조건 자체도 라인을 수평선상으로 완벽하게 그렸기 때문에 호라이전탈 버티칼이라고 하는 구속이 걸려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선은 수평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각도가 변경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변경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스케치의 끝에다가 85mm라는 선 치수를 줬기 때문에 전체 치수가 걸려 있는데 플러스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점에다가 코인시던트라고 하는 점과 점을 붙이는 구속 조건을 자동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100% 걸리는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전체적인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3교시 때 연습을 해보시고 3교시 때 본격적으로 모델링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 보고 연습을 좀 끝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셈블리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3차 시 때는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을 3시간 정도 다루시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조립하고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데이터를 하나 구축을 해서 조립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선 10분 정도 더 하셨다가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를 간단히 캡처해 주시고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이걸로 도면 연습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0분 정도 뒤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